이나 이제 트랜스퍼 러닝에 관련된 것들을 아마도 네, 그 내일 모레 이제 커버를 해주시고 이제 저는 이제 내일 후반부에서 이제 모레 정도 이제 RNN 뭔데 리커런트 뉴럴넷 혹은 이제 롱 쇼트 텀 메모리라고 하는 쪽으로 이제 넘어가서 네,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네, 좀 저희가 처음에 좀 보려고 하는 거는요. 일단 액티베이션 펑션들의 이제 좀 종류를 보려고 합니다. 아마 뭐 리니어 리그레션 및 이제 로지스 리그레션 등의 이제 그 모델을 통해서 어떤 선형 모델, 저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입력 변수들의 선형 조합으로 저희가 예측하고자 하는 변수를 최대한 근접하게 이제 표현을 하고자 하는 뭐 그런 식의 이제 모델을 이제 보셨을 것 같은데요. 결국은 뉴럴넷이나 혹은 딥러닝이나 그런 선형 모델을 결국은 쭉 이렇게 좀 이렇게 이어서 좀 붙인 겁니다. 그런데 이제 선형 모델을 저희가 붙일 때 그 사이사이에 뭔가 이제 살짝 뭔가 이제 변형을 좀 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 어떤 형태의 뉴럴넷을 기본적으로 이렇게 노드 이제 하나짜리로 뭔가 정의를 해보면요. 이거는 이제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뭐 y는 ax 플러스 b 여기 1이 붙어서 이렇게 연결이 되고 이런 식으로 선형 모델을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가 x고 여기가 y고 이게 뭐 몸무게고요. 이렇게 그다음에 얘가 이제 키다. 이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런 이제 1차 함수로 이제 그 가장 이제 잘 맞출 법한 몸무게를 사용을 해서 이제 키를 잘 맞출 법한 요 a와 b를 이제 저희가 학습을 하고 이제 최종적으로 나온 모델이 저희의 선형 모델이 되고요. 그 다음엔 그 모델이 예를 들어서 제가 한 뭐 170 정도 되고 그 다음에 몸무게는 한 뭐 살이 쪄서 그렇지만 한 75kg 이렇게 된다 그러면 대충 보면 이제 이거는 이제 EX 플러스 한 20 정도를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런 값들을 저희가 학습을 한 겁니다. 그러면 뭐 예를 들면 이 키라는 걸 가지고 글쎄요, 조금은 좀 논리적 비약이 있지만 약간은 제 뭐 기대 수명, 기대 수명을 또 예측을 한다 그러면 그 기대 수명은 뭐 키에서 키에 비례한 걸로 이제 좀 기대 수명이 나오는 건 좀 그렇긴 하지만 뭐 이런 키라는 정보에다가 이걸 z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y에다가 이제 한 2분의 1을 이제 뭐 예를 들면 한 3분의 1을 곱하겠습니다. 그러면 뭐 한 180 잡으면 60, 120쯤 나오고 120쯤 나오고 여기다가 빼기 뭐 한 35세 그러면 이게 대충 한 여기다가 3분의 1을 곱하면 120쯤 나오고 빼기 35 하면은 85세 뭐 이렇게 이제 기대 수명을 이렇게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기서 여기 제가 식을 이렇게 쓰긴 했는데 제가 빼고 그래서 이렇게 또 쭉 이어서 여기 이제 바이어스 그러니까 상수 y절편에 해당하는 거를 이렇게 또 붙이면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뉴럴넷이 되는 건데요. 여기에서 이제 뉴럴넷에서는 이 단계에서 한번 뭔가를 다시 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난리니어 펑션을 거치고 혹은 그것을 이제 저희가 또 다른 말로 이제 그 어떤 머릿속에서 이제 뉴런에 해당하는 형태로서 그걸 이제 액티베이션 펑션이라고 부르는데요. 네, 기본적으로 이게 만약에 어떤 중간에 뭔가가 없으면 이거는 이제 기대 수명이라고 하는 이 z들을요 하나의 그냥 선형 펑션으로 표현을 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말씀드린 어떤 두 단계의 선형 펑션은요 이게 y는 2x 플러스 20이니까 3분의 2에다가 2x 플러스 20을 넣어서 빼기 35를 하면 이제 이건 3분의 4x 그다음에 플러스 3분의 40 마이너스 35 이런 어떤 하나의 선형 모델로 그냥 귀결이 돼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사실 계속 쌓아도 별로 의미가 없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무슨 짓을 하냐면 이제 여기서 난리니어 펑션을 저희가 하나를 좀 추가를 해서 그 난리니어 펑션이 뭐냐? 여기서 나온 아웃풋, 즉 여기서 이제 정의형 x가 뭐 물론 x가 이제 몸무게니까 뭐 마이너스는 될 수 없고 뭐 1톤인 사람의 뭐 몸무게도 있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뭐 일단 일반적으로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어떤 무한대 사이의 범위를 가진다고 하면요. 보통 이제 저희가 직선이 어떻게 그려지든 그 y축에 해당하는 것도 쭉 어떤 직선의 형태로 나와서 y값도 역시 이제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무한대까지 범위를 갖게 되는데요.
이거를 어떻게 보면 저희가 한번 좀 이렇게 꾸겨줍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꾸겨주냐 하면 혹시 뭐 이런 내용들을 대부분 이제 좀 뭔가 앞에서 커버를 하셨으면 네, 또 말씀을 해주시면요. 그 부분들 좀 스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무한대까지를요. 어떤 형태의 이제 일정한 범위의 숫자로 제가 한번 변환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그 변환을 시켜주는 게 이제 난리니어 펑션 혹은 이런 액티베이션 펑션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그런 액티베이션 펑션의 어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이 첫 장에서 나오는 시그모이드 펑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일단 뭔가 키라고 하는 정보를 저희가 얻어냈으면 그거가 이제 보통 마이너스 무한대까지 이렇게 존재할 때 이거를 이렇게 이제 비슷하게 제가 그린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주면 이제 y 값은 역시 이게 저희에 해당하는 이 키에 해당하는 요 놈이죠. 그러니까 얘가 마이너스 무한대, 얘가 또 이렇게 되니까요. 그래서 이게 0에서 1 사이로 이렇게 뭔가 아웃풋이 딱 한정이 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한정이 지어진 애가 이렇게 뭔가 시그모이드 이런 펑션이라고 저기 정의를 해갖고 여기다 이렇게 시그모이드에 y를 걸어주면 이 밑에서는 이 y 대 직접 y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0에서 1 사이로 이렇게 범위가 딱 이렇게 좀 잡혀진 그런 형태의 값이 변환된 값이 그 다음 레이어의 인풋으로 들어가는 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번째 선형 모델을 또 통과를 하게 되고 거기서 또 한 번 뭔가 이렇게 좀 저는 이제 좀 꾸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꾸긴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 무슨 말씀이냐 하면요. 이게 이쪽 지역은 저희가 뭐 대충 y는 x라는 기울기를 딱 이렇게 간다고 하면 여기가 이제 보통 2분의 1입니다. 그래서 기울기가 1이고 y절편이 2분의 1. 즉 그러면 이 0 근처에서는요. 0일 때는 이제 2분의 1이 되고 여기서 한 0.1쯤 증가를 했으면 여기서 2분의 1 혹은 0.5에서 또 이제 y 값도 0.6이 되고 또 마이너스 0.1 감소하면 또 이렇게 마이너스 0.4 이렇게 비슷한 비율로 이렇게 증가 혹은 감소가 됩니다. 이 근처에서는. 근데 이쪽에서는 뭐냐 하면요. 한 y 저기 함수의 입력값으로 들어가는 게 한 5였으면요. 5에서 만약에 6으로 플러스 1만큼 증가시켜줬으면 여기는 기울기가 이렇게 좀 평평하죠. 그러면 그 부분은 이제 그 y 값에서는 뭔가 훨씬 더 작은. 그러니까 여기선 플러스 1이었지만 여기서의 값은 차이가 한 0.15 이런 식으로 굉장히 작은 값으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난리니어 유닛이 하는 역할은요. 어떤 부분은 그냥 고지고대로 좀 흘려주는 부분도 있고 어떤 부분들은 뭔가 굉장히 큰 그 베리언스, 큰 영역의 값들을요. 다 그냥 비슷한 값을 이렇게 쫙 응축을 시켜주는 그런 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걸 한 다음에 또 이제 뭔가 선형 변환을 또 하고 이렇게 되면 그런 것들이 이제 저희의 뉴럴넷이자 그것들을 뭐 한 여러 번, 뭐 10번 혹은 100번 혹은 그 이상을 한 게 그게 곧 저희의 뉴럴넷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제가 이제 좀 꾸긴다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혹시 이 웹사이트 이렇게 좀 소개를 해주셨었나요? 혹시? 네. 이게 네, 요 크리스 올라라고 하는 사람의 이제 블로그고요. 이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분이 이제 블로그들의 이제 딥러닝 관련한 네, 그래서 요 크리스 올라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뭐 구글 브레인인가 뭐 거기에 있는데요. 이제 그 뭔가 이제 그 간단하게 어려운 것들을 좀 설명을 좀 최대한 간단하고 직관적으로 좀 하고자 하는 그런 형태에서 이제 굉장히 다양한 이제 굉장히 유용한 그런 블로그 글들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시면 뭐 이런 게 있는데요. 이제 어딘가에 뭔가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게 보시면 저희 데이터가 살고 있는 어떤 지역이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저희의 오리지널 피처들이 저런 스페이스에서 구성이 되어 있었으면요. 저게 이런 데이터는 뭔가 그러니까 어떤 특정 질환, 뭐 당뇨병이면 당뇨병이 있는 사람과 아닌 사람을 저희가 구분을 하려고 하고요. 그게 여기서의 빨간색과 파란색이고요. 여기 비록 선으로 나타나져 있지만 저거 한 점 한 점이
저희가 수집한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예제라고 생각을 해보시면요. 그 사람이 예를 들면 키와 뭐 몸무게를 갖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네, 그뭐 170,75kg 점을 하나 찍을 수가 있겠죠. 또 점 찍고 이렇게 찍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어떤 그 당뇨병 있는 사람들을 찍고 없는 사람들을 찍되 얘네들을 이렇게 파란 점, 빨간 점으로 찍으면 저런 식의 그래프가 나온다고 생각하시면요. 저기서 이제 저희가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런 데서 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뭔가 이 디시전 바운더리 이거를 잘 잘라내도록 하는, 그게 이제 저희의 모델입니다. 그래서 그 디시전 바운더리가 만들어지면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면 이 바운더리에 이쪽으로 가면 질병, 당뇨병이 있는 거, 또 반대쪽으로 가면 당뇨병이 없는 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의 디시전 바운더리 이것들을 잘 쪼개는 게 이게 원래 이렇게 좀 구부러져 생겼으니까 저희 디시전 바운더리도 저거를 잘 오려내려면 이렇게 이제 구부려서 잘라야겠죠. 근데 이제 이 그림에서 이제 보여주는 건 뭐냐면, 어떤 형태로 한번 성형 변환을 하고요. 그리고 거기서 이렇게 여기까지가 성형 변환, 뭔가 이렇게 평행사변형을 이렇게, 그러니까 저 끝을 이렇게 구기죠. 그 말은 무슨 소리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y 값으로 갈 때에 그 값을 이렇게 큰 변화가 있었던 y 값을 이렇게 뭔가 거기를 이렇게 작은 변화의 값들로 이렇게 좀 구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떻게 이렇게 다시 평행사변형을 이렇게 쭉 늘리고, 그게 선형 변환이라면 여기서 일부분을 이렇게 구기고 또 이렇게 또 다시 선형 변환을 쭉쭉 늘려준 다음에 또 어딘가 끝 부분들을 좀 구기고, 그러면 이게 좀 약간 그림이 좀 못생기긴 했지만, 그래도 굉장히 좀 작게 나오긴 했지만요. 결국은 한번 구겼죠. 이게 난리니엄. 그다음에 또 리니어 변화도 또 하고, 여기서 또 구겨지죠. 이때에는 여기서 그냥 쭉 하나의 직선 혹은 선형 모델로 이제는 이 두 개의 데이터를 구분을 할 수가 있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딱 구기 어떻게 하면 마지막에는 결국 그냥 반듯한 선으로 이 두 개의 그 그룹의 데이터를 이렇게 쪼갤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딥러닝이라고 하는 게 혹은 뉴럴 네트를 이렇게 여러 계층으로 구성을 한다는 게요. 결국은 아마도 앞에서 배우셨을 그런 이제 선형 모델을 쭈르륵 쌓고 그 사이사이에 구기는 것만 한 번씩 이렇게 넣어줌으로써 이제 약간씩 이제 변형을 가해주도록 하는 그런 형태로 이제 동작이 되는 형태의 모델이 됩니다. 그 다음에 혹시 뭐 질문이 있으시면요, 언제든지 좀 편하게 또 해주시고요. 네, 그럼 다시 이 강의 자료로 돌아와서, 그러면 저 구기는 역할을 하는 이 난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혹은 이런 액티베이션 펑션, 요거에 대해서 혹시 또 그 저기 좀 배경에 관해서 약간은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뭐 뉴런이 뭐 다 이렇게 좀 연결이 돼 있고요. 뉴런이 서로 연결이 돼 있을 때 뉴런이 하는 역할은 뭔가 인풋으로 뭔가 정보를 받았으면 그게 뉴런에서는 기본적으로 어떤 이제 정보가 흐르느냐, 전기 신호가 흐르는 거예요. 전기 신호. 그리고 전기 신호는 이제 어떻게 나타내지느냐면 이제 볼티지로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내가 건전지 닫으면 이제 뭐 1.5V인가 5V인가 이런 배터리가 점점 이제 볼트가 작아지잖아요. 그래서 5V는 값을 이제 뭔가 세게 주고 있는 거예요. 거의 0V에 가까워지는 거는 값을 별로 안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뉴런들이 이런 볼트 값에 따라 다른 이런 전기 신호로 뭔가 서로 정보를 주고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한 뉴런이 뭔가 정보를 받아서 그 다음 뉴런한테 뭔가 정보를 전달을 해줄 때에는요, 그 정보의 어떤 볼트의 크기라는 게 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뭐 마이너스 볼트는 좀 생각을 하기 힘드니까 볼트는 보통 이제 0에서부터 시작을 하고요. 0에서부터 이제 난제로인 값으로 시작을 하고, 이게 뉴런에서 아무리 자기한테 정보가 많이 흘러 들어와도 자기가 이제 그 옆에 있는 어떤 뉴런에 이제 뭐 정보를 전달해 줄 때는요, 그 정보의 양이라는 게 그 볼트의 숫자로 보면 딱 이렇게 좀 제한이 되겠죠. 그래서 뭔가 이쪽에서는 신호가 뭔가 굉장히 이제 뭔가 뒤었으면 이렇게 아프다라는 신호가 굉장히 자극이 세게 들어왔으면, 이게 제가 이게 지금 뜨거운 것 같아라는 정보를 다음 뉴런에 전달해줘갖고 손가락에서부터 제 머릿속까지 올 때에는 그 정보에 전달되는 그 양이라는 게 한 뉴런에서 이렇게 딱 고정이 되죠. 왜냐하면 한 뉴런이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엄청나게 큰 볼트를 만들 수 없으니까. 하여튼 그래서 이제 뉴런이 하나의 뉴런이 실제로 이렇게 전달해 줄 수 있는 최대한의 볼트가 바로 어떤 제한적인 어떤 이런 이게 5V다 이러면 0V에서 5V 사이, 즉 어떤 입력이 들어와도 그 뉴런에 어떤 입력이 들어와도 그 정보가 이제 0에서 5V 사이로 이렇게 딱 국한이 된다. 뭐 이런 측면에서 이제 이거를 뭔가 또
또 액티베이션 펑션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액티베이션의 의미는 뭐냐면 이 뉴런이 얼마만큼의 볼티지로 내가 그 다음 번째 뉴런한테 뭔가 전기 신호를 훅 흘려주겠다 이런 거. 그래서 약간은 좀 파이어링이라고도 또 표현하는데요. 뭔가 불을 이렇게 화염 방사기를 쏘되 화염 방사기의 출력이 최대 5볼트로 정해져 있고 이렇게 불을 조금 쏘느냐 많이 쏘느냐 뭐 이런 게 이제 액티베이션이자 혹은 뭐 파이어링이자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네, 하여튼 뭐 그런 이제 좀 두서없는 그런 배경들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펑션은 그래서 어떻게 얻냐 하면은요, 뭐 다양하게 저희가 그냥 막 만들어 봅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로 그냥 막 만들어 본 것들을 그냥 적당히 정해서 씁니다, 사실. 그래서 첫 번째가 이 시그모이드라는 펑션이고, 시그모이드는 그래서 마이너스 무한대일 때는 0에 가깝게, 무한대일 때는 1에 가깝게, 그 다음에 0쯤에서는 0.5에 가깝도록 만드는 이제 펑션이 되고요. 그것은 이제 기본적으로는 어떻게 하냐면요, 뭔가 이렇게 합니다. 1이라는 숫자를 저희가 하나를 두고요. 그 다음에 뭔가 저희가 이 전달받은 신호, 즉 여기서 이 y 값이 있겠죠. 이 y 값을 뭔가 1이랑 좀 비교를 해가고요. 1보다 작으면 뭔가 0.5보다 작은 값으로, 1보다 뭔가 크면 이쪽으로 이제 보내주는 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1보다 작다 크다를 이제 어떤 식으로 하냐 하면요. 일단은 이 저희가 받은 값에다가 그 y 값이라고 요 받은 값에다가요. 일단 2의 지수승을 걸어줍니다. 그러면 이 지수승은 어떻게 생겼냐면 플러스 무한대 x가 크면 클수록, 그러니까 y 값이 크면 클수록 이렇게 엄청나게 이렇게 급격하게 빨라지면서 증가를 하는 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갈수록 거의 이제 0에 가까워지는 값이 돼요. 그러면 이 y 값이 정확하게 0이 될 때는 어떤 값이 되느냐? 정확하게 이제 1이 되죠. 그러니까 0을 기준으로 0보다 크면 클수록 이렇게 뭔가 커진 값과 이 1과를 비교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한 그 값이 y가 한 2다. 그러면 2의 한 제곱. 그러면 이게 얼마였죠? 2.718인가 뭐 이 정도 되고, 그러면 2.5의 제곱은 한 7쯤 될 것 같습니다. 그럼 7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1과 비교해서 7이 뭐 얼마만큼 크느냐, 그 정도를 어떻게 나타내냐 하면요. 1 플러스 7분의 7이라는 값을 이제 나타내줍니다. 그러니까 1이라는 건 항상 기준으로 고정을 시켜버리고, 자기한테 이제 2에 이렇게 해갖고요. 그 각각 두 개 간의 상대적인 자기의 비율이 곧 시그모이드 액티베이션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값이 뭐 한 100만이다. 그러면 100만 플러스 1분의 100만은 거의 1에 가까워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가게 되고 이런 식이 돼요. 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식으로 좀 쓰면 1 플러스 2의 x분의 2의 x 이런 어떤 상대적인 1과를 1을 기준으로 했을 때 비율이 되고요. 이거는 뭐 왜 그렇게 쓰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항상 2x로 양변 2 x승으로 이제 양변을 나눠서 1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얘가 1로 나눠지면 이게 요놈이 되고, 그다음에 얘가 1로 나눠지면 이게 1이 되죠. 그래서 뭐 식은 저렇게 됩니다. 근데 직관적으로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엔 이제 이런 시그모이드 펑션이라고 하는 게 이제 하나의 난리니어 액티베이션 펑션으로 쓰이고요. 또 다른 액티베이션의 종류를 한번 또 보면요, 이런 게 있습니다. tanh라고 하는 펑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아크 탄젠트라고도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아크 탄젠트. 그러니까 탄젠트라는 펑션, 탄젠트 세타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이제 아마 중고등학교 때 이제 어떤 펑션인지 이렇게 배워봤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90도가 될 때, 그리고 마이너스 90도가 될 때예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 펑션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직각삼각형에서 뭐 가로분의 세로죠. 그리고 각도가 커지면 커질수록 90도에 거의 가까워질 높이라는 게 엄청나게 커지게 되죠. 그래서 90도에 가까우면 무한대가 나오고요.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90도에 가까우면 이렇게. 그 다음에 역함수, 즉 무슨 소리냐면 탄젠트 세타를 y라고 하면요, 이거의 역함수는 세타 이꼴 이제 탄젠트 인버스의 y 이렇게 되고, 이 탄젠트 인버스, 이 역함수라는 걸 이제 저희가 아크 탄젠트 혹은 탄 h의 y라고 이렇게 부르고요. 탄젠트 역함수라는 거가 이제 그 다음에 탄젠트 역함수는요, 또 저희가 중고등학교 때 했던 역함수라는 거는 y는 2x 플러스 1의 역함수는요,
네, y 빼기 1 한 다음에 2로 해갖고 이걸 x로 해갖고 xy를 이렇게 뒤집죠. 이렇게 해서 역함수를 구합니다. 근데 역함수의 좀 이 그래프상에서의 의미는 뭐냐 하면요. 저희가 뭐 이런 글쎄요, 3차 함수의 이런 그래프가 있어요. 그럼 이거의 역함수는 어떻게 나타내지느냐? 바로 이 y는 x축으로 해갖고 y는 x라는 직선을 해갖고 이걸 이렇게 대각선을 이렇게 뒤집었을 때가 저희가 이제 부르는 역함수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것도 이렇게 된 거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y는 x가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렇게 뒤집으면 이제 이런 모양의 역함수가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시그모이드랑 다른 거는 이제 함수의 범위가 마이너스 1에서부터 1 사이가 되고 0일 때는 이제 0인 값으로 됩니다. 그래서 약간은 이게 전체, 그러니까 저희 정의역을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로 준다면 이걸 0에서 1 사이의 값으로, 아까 볼티지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했다면 그거를 어느 정도 0을 기준으로 해갖고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의 값을 이렇게 좀 범위를 좀 0을 근처로 해서 만들어준 것이 이 탄h라는 함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탄h라는 함수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거랑 아까 저기 시그모이드의 차이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평균적인 값이 전 영역을 고려를 했을 때의 아웃풋의 값이 0으로 돼서 이제 뭔가 평균이 0이냐 아니면 평균이 이제 0.5 혹은 이게 분명히 0보다 큰 값이 되겠죠. 이런 0보다 큰 값이냐의 차이가 있는데요. 이게 생각보다 꽤 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왜 중요한 역할을 하냐 하면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시면 이게 참고로 이제 여기 제가 이제 오늘 혹은 이번 주에 강의를 드리는 내용은요. 사실 강의 자료는 거의 제가 만든 거는 별로 없고요. 거의 이제 요즘은 이제 딥러닝 강의나 이런 온라인 강의나 이제 튜토리얼 자료들이 너무 잘 돼 있어서 제가 만드는 거 오히려 좀 뭔가 하위 호환의 버전 이런 측면이 돼서 이제 거의 이제 가지고 온 강의 자료고 이제 이 CS231N이라고 하는 이제 그 스탠포드의 대학원 강의 거의 재작년에 한 1,200명, 작년에 한 2,300명, 올해는 이제 한 700명의 이제 대학원 학생들이 듣는 이제 그런 대학원의 이제 딥러닝 강의로서 가장 유명한 강의여서 혹시 관심 있으시면은 나중에 여력이 되시면 이런 강의를 한번 보시고서는 공부를 하시는 것도 좋은 것 같고요. 그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 조금은 좀 줄인 버전 그리고 조금은 직관적으로 조금은 더 쉽게 좀 말씀을 드리는 어떤 형태로 아마 제가 하게 되는 이번 주의 강의들을 좀 그런 식으로 진행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참고로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네, 그래서 이게 다 보시면 이게 텍스트 같지만 이게 다 그림 캡션입니다. 그래서 벡터그래픽이 아니고 이게 그림을 최대한 키운 다음에 이렇게. 네, 지금 좀 다른 이야기고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런 것들이 다 문제라고 합니다. 이게 다 빨간색으로 나타난 건 이렇게 단점이다 이렇게 하고 여기는 또 거꾸로 이렇게 초록색으로 한 거는 이거는 또 장점이다. 나이스 이렇게 하고 장점이라고 써놓은 건데요. 왜 제로 센터드랑 제로 센터드가 아닌 거랑이 장점 혹은 단점이 있을 것이냐는요. 이제 이게 어떻게 이제 영향을 끼치냐 하면요. 되게 좀 단순하지만 가장 어떻게 보면 뉴럴넷의 이것도 하나의 뉴럴넷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이제 변환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일단은 몸무게가 물론 어떤 특정 영역이 있겠지만 저희는 그냥 디폴트로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로 이제 가정을 많이 한다면요. 일단 이만큼의 이제 전 영역에서 이제 살고 있었던 어떤 정의역이 이 y를 거치면 이제 선형 변환만 거치면 역시 y도 전 영역이었는데 그걸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0에서 1 사이 시그모이드를 쓰면 0에서 1 사이를 딱 이렇게 한 장이 되죠. 그러면 이 다음에 들어가는 이 선형 변환의 이 입력값은요. 더 이상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가 아니게 돼요. 당연하죠. 이 시그모이드를 통과를 해서 나온 값이 다음 선형 변환의 인풋이 돼요. 그러면 0에서 1 사이에 요만큼 영역만으로 이제 그 선형 변환, 그러니까 직선의 방정식에서 우리는 직선 쭉쭉 끝까지 그렸었는데 어떤 직선인지 모르지만 이 직선의 정의역은 0에서 1 사이가 됩니다. 그렇게 되겠죠. 그러면
또 거기서 나온 어떤 그 레인지가 또 이게 한 번 또 0에서 1 사이에 이렇게 변화를 거쳐서 이런 식으로 되는데 여기서 이제 좀 네, 이게 뭐 완전히 정확한 말씀은 아닌데 이제 여기서 어떤 그 이제 패턴이 일어나냐 하면요. 기본적으로 이제 평균 값이 그러니까 아웃풋이 항상 이제 0에서 1 사이에 그러니까 평균이 0이 아니게 되면은 점점점 나오게 되는 평균적인 값들의 분포가요. 이 레이어들을 지남에 따라서 점차로 이제 양수 쪽으로 좀 이동을 합니다. 물론 1보다 더 커질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시그모이드의 최대값 1이니까. 그렇긴 하지만 이 내에서도 점점 값의 분포들이 이 인풋에서는 아까 뭐 키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무한대라는 이 전혀 영역인데 0에서 1 사이 여기까지 높이인데 그 다음에 또 이게 나오는 게 실제로 보면 한 0.5에서 1 사이, 0.7에서 1 사이, 0.8에서 1 사이 이런 식으로 범위가 점점점 뭔가 줄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좀 뉴럴넷에서는 뭔가 이 시그모이드, 뭔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무한대까지의 모든 영역에 걸쳐서 제가 뭔가 좀 이 함수의 변화를 만들어놨는데 결국은 이게 레이어를 지나가면서는 이 시그모이드에 들어가는 입력값들이 이 뒤쪽에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이게 그냥 뭐 1을 집어넣어서 1이 나오는 뭐 이런 식의 그냥 결과만 쭉쭉쭉 나오죠. 그래서 이제 평균이 이제 0으로 항상 이렇게 좀 뭔가 잡아주도록 하는 게 좀 굉장히 뉴럴넷에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진화도 물론 이제 어떤 영역으로 줄어들긴 했지만 이 탄 H를 쓰면 뭔가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의 영역에 이제 좀 0 근처에서 또 있죠. 그러면 또 다음에 가면 또 뭔가 이 영역에서 뭔가 그래도 좀 이 변환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제로 센터드 혹은 평균이 이제 0이 되도록 유지를 하는 게 생각보다 이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됩니다. 네, 그 다음엔 이제 또 이게 그러면 조금 더 말씀을 이쪽으로 이제 좀 더 이쪽으로 가면 뭐가 안 좋으냐, 뭐가 안 좋느냐를 좀 생각을 해보면 조금 또 직관적으로 보면 저희는 이제 뭐 몸무게나 키나 뭐 이런 게 뭐 5cm가 다르면 5cm가 다른 만큼 모델이 그걸 잘 고려를 해갖고 뭔가 이 사람이 당뇨병이 있는지 없는지를 잘 판단하고 이래야 되는데 결국 이 레이어의 뒤쪽으로 가면요 이 인풋에서의 5cm라는 차이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많은 영역이 결국은 비슷한 값으로 가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 값의 차이를 어떻게 보면 다 뭉개버리는 효과가 일어나요. 그래서 그냥 뭐 180인 사람이나 150인 사람이나 160인 사람이나 그냥 뒤쪽에 가서는 정보가 나오는 게 비슷한 정보가 나와서 그럼 그 이후부터 똑같은 운명을 따라가게 되면서 모델이 좀 예측 성능이 좀 안 좋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요, 이 난리니어 펑션에서 어디가 가장 그러면 그 입력 정보에 따라서 입력 정보에서의 그 차이를 출력 정보에 가장 좀 민감하게 혹은 센서티브하게 전달해 주느냐는 바로 이 중간 영역이 가장 좀 민감한 영역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다음 뉴럴넷의 다음 레이어로 이렇게 넘겨주는 값을 항상 난리니어 펑션 직전에는 항상 이 난리니어 펑션이 가장 좀 센서티브한 영역으로 뭔가 저희의 그 입력 값들의 분포들을요 잘 그쪽이 되도록 좀 뭔가 해주는 게 좀 생각보다 중요해지고 그리고 그거를 그런 아이디어 하에서 이제 뭔가 만들어진 것이 그래서 이제 커버를 이제 하셨을지 모르겠는데 이제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게 혹시 배우셨나요?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안 배우셨어요? 용어가 용어가 네. 그래서 뭐 그거 강의 자리에도 조금 교수님이 좀 커버를 하시는 것 같아서 뭐 제가 얼마나 자세히 말씀드릴지 모르겠지만 잠깐 설명하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어떤 직관적인 설명을 조금 또 뒤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제가 드린 말씀이요. 사실 맞는 얘기인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좀 약간 논리적인 허점이 있습니다. 왜 논리적인 허점이 있냐면요. 저희의 이제 그 뉴럴넷은 항상 뭐가 있냐면 이런 바이어스 텀이 있습니다. Y절 평가. 그래서 입력값이 이제 0에서 1 사이로 뭔가 0보다 큰 평균값을 가지는 분포로 들어와서 뭔가 또 이렇게 되면 제가 점점 이쪽으로 간다고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 바이어스라는 텀이 이렇게 있어서 이 바이어스라는 게 결국은 나온 어떤 함수, 이 선형 변화는 2에서 나온 그 어떤 그 아웃풋 값에다가 전체적으로 뭐 예를 들면 3을 그냥 빼줘서 혹은 뭐 5를 빼주고 이렇게 빼주면 다시 이쪽에 있었던 값들을 이쪽으로 이렇게 다시 땡겨올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사실 제가 말씀드린 것이 어떻게 보면 이건 잘못된 얘기 아닌가? 그 말도 반 정도 맞습니다.
뭐냐면 이런 그냥 뉴럴넷에서는요, 그 그냥 뉴럴넷이라는 게 이제 저희가 이렇게 레이어를 쌓고 그 레이어를 쌓을 때 이쪽에서의 선형 모델과 다음 번째 쓸 선형 모델, 이런 선형 모델들은 다 각기 나름의 얘 따로 제 따로의 선형 모델이 있고 얘 나름의 AX, B에서의 A가 있고 B가 있고 얘도 얘 나름의 A와 B가 있었죠. 3분의 2랑 마이너스 35는 얘 나름대로의 그 어떤 직선의 방정식이었듯이 이런 값들을 각각 레이어마다 저희가 따로따로 그 Y절편 혹은 이 바이어스를 포함해서 저희가 다 조절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게 옮겨졌어도 그 다음 레이어에서 필요한 만큼 이렇게 다시 땡겨 오면 됩니다. 0 근처. 그래서 이 풀리 커넥티드 뉴럴넷 혹은 이런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이런 구조에서는요, 시그모이드가 그렇게까지 나쁘지는 않은데요. 저게 이제 어디에서 문제가 생기냐 하면 이제 저희가 조금 이제 CNN 다음에 배울 이제 리커런트 뉴럴넷 혹은 이제 뭐 롱 쇼트 텀 메모리 혹은 그런 시퀀스 데이터 그쪽에 가면 이제 굉장히 좀 딥러닝 모델이 아주 흥미로워지고 재밌는 그런 역할들을 많이 하는데요. 이제 그쪽에 가면 이제 리커런트 뉴럴넷이라는 게 뭐냐? 리커런트라는 게 뭐냐면요, 반복적인 뉴럴넷이다 이런 뜻입니다. 즉 그 말은 뭐냐 하면 첫 번째 레이어에 쓴 어떤 그 저희의 모델의 그 AX 플러스 B에서 저희가 만들어 놓은 가중치 A와 B가 두 번째 모델에서도 그 같은 값을 정확하게 또 써야 됩니다. 또 쓰고. 그러니까 저희가 더 이상 이제는 바이어스나 Y절편 값을요, 그 다음 레이어에 이렇게 옮겨졌다고 해서 이걸 다시 이렇게 당겨주기가 좀 힘들어집니다. 얘는 얘대로 필요한 만큼을 당겨주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저쪽에서 당기고 싶다 그러면 뭐 예를 들면 한 0.5씩 당겼어요. 그러면 예를 들면 그 전에도 0.5씩 또 당긴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면 0.5씩 매 레이어 지날 때마다 계속 당겨주는 이야기가 되고요. 그러면 필요할 때만 저희가 그러니까 많이 안 갔으면 안 간 만큼 덜 당겨주고 이런 레이어마다 서로 다른 그 조절이 필요한데 그런 서로 다른 조절을 못하기 때문에 이제 리커런트 뉴럴넷에서는요, 그 시그모이드 펑션은 안 씁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는 무조건 이제 탄 H만 씁니다. 탄 H만 쓰는데 이제 그쪽에서 이제 좀 다른 용도로 이 시그모이드를 쓰는데요. 이제 그거는 지금 이해하신 정도면 제가 보기엔 논리적으로 충분한 이제 이야기일 것 같고, 이제 시그모이드를 쓰는 어떤 다른 용도를 제가 이제 RNN을 저희 공부를 할 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그래서 뭐 하여튼 제로 센터드가 이렇게 중요하다. 그 다음엔 또 하나는 이제 뭐 그레이디언트 베니싱이라는 단어 혹시 저기 앞에서 배우셨죠? 네, 그레이디언트 베니싱. 네, 그래서 하여튼 그레이디언트 베니싱이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이게 그레이디언트 베니싱의 문제는 저희가 뭐 그 합성함수의 미분으로 조금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합성함수의 미분. 그러니까 이게 뉴럴넷이 다 이게 알고 보면 이제 합성함수입니다. 왜 합성함수냐면 여기서도 보시면 Z라는 거는 어떻게 표시가 되느냐? 3분의 2의 여기에 시그모이드의 EX 플러스 20에 요거는 이렇게 없애도 되겠고 여기에 3분의 1을 곱하고 빼기 35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x를 먼저 2x 플러스 2를 하고 그 다음에 시그모이드를 거치고 이걸 다시 3분의 2x 마이너스 35라는 함수에다가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함수가 연속적으로 쭉쭉쭉 이어져 있는 거죠. 그러면 저희가 합성함수의 미분이라는 것을 좀 생각을 해보시면요. 네, 고등학교 시절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거에 이제 저희가 미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의 미분은 어떻게 될까요? 합성함수의 미분 저희가 제곱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걸 이렇게 따로 빼놓고요. x. 네. 그 다음엔
저희가 이제 x라는 큰 덩어리로 본 요거를 그냥 저희의 변화서 걔에 대한 미분을 한번 또 보는 겁니다. 이 큰 x는 뭐냐면 sin x의 미분을 하면 어떻게 하냐면 여기다 그냥 이렇게 곱해줍니다. 즉 그런 양파 껍질 까듯이 가장 큰 덩어리를 한 덩어리로 봐서 또 쓴 다음에 그걸 어떻게 하느냐? 곱해줍니다. 이제 원래는 저희가 dx분의 dy를 구하고 싶었던 건데 그러면 이게 뭐 네, 미분도 이렇게 뭐 마치 이렇게 약 되죠. 그래서 뭐 네, 이렇게 되는데 네. 그래서 결국은 그러면 이거는 3분